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메신저 TV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이면의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는 청취자와 함께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투자는 항상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주식 투자도 매매가 아닌 투자이어야 합니다. 자, ADC 기업. 요즘 레고캠, ADC가 최근에 시장에 이슈가 많죠. 레고캠에 투자하시면서도 이 ADC에 대해서 많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이래서 정의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ADC는요,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체와 케미칼이 융합된 겁니다. 믹스를 한 거죠. 케미칼의 약품은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을 다 케미칼 의약품이라고 해요. 화학작용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타이레놀 그리고 뭐 이런 해열제, 진통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믹스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그 살리신산이라는 거를 원료로 만들고요. 그리고 아세트산 이런 것들을 믹스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거를 우리가 케미컬 의약품이라고 하죠. 근데 얘는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가리지 않고 다 영향을 줘요. 근데 항체라는 바이오 의약품은 비정상세포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바로 우리 ADC 이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바이오에 투자를 하시면서도 이 바이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바이오 의약품의 정의는요. 이 세포를 보게 되면은요. 이 세포가 있으면 요게 이제 세포막이라고 하고 세포라고 하고요. 요 안에 핵이 있습니다. 이 안에 DNA, 그 DN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 세포가 이 단백질을 생산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단백질, 이 세포, 유전자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을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는 무척 크고요. 부작용은 적고 효능은 좋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네, 환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요와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품에도 세대가 있어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1세대라고 말했지만 이거 0세대예요. 백신이고요. 1세대는 제조합 단백질입니다. 이거는 인슐린, 인터페론,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을 1세대 바이오약품이라고 하고요. 항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ADC, 우리 레고케미 하고 있는 항체와 이 케미컬 의약품의 융합이거든요. 믹스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항체는 사실 뭐 예를 들면은 뭐 B세포에서 항체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침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얘가 생산을 해서 하원 쪽에 달려가서 얘가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항원이라고 하면 위치가 위가 될 수도 있고 뭐 대장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뭐 유방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위치가 뭐 췌장이 될 수가 있고 위치로 안내를 해서 그 세포에 가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케미칼이 가서 터트려 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구조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항체의 뜻은 역할은요.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이거든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의 면역 세포가 자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발전하게 되면 암이 되고 루푸스가 되고 알러지가 되고 천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항체입니다. 네. 그리고 자, 3세대 약품은 유전자 치료제거든요.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를 치료제로 쓰는 겁니다. 네. 이 3세대고요. 그다음에 줄기세포 치료제. 이 줄기세포 치료제에도 성체와 배아가 있어요. 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을 분명히 해줄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우리 레고케미 최고인 분야는 ADC 분야 2.5세대 기술입니다. 플랫폼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계속해서 여기 항체 그리고 여기 케미칼 약품 이걸 갖다가 묶어놓은 거잖아요. 믹스해서 끈으로 이걸 링커라고 하죠. 이 링커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체를 계속해서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케미컬 톡신을 독이라고 해서 톡신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다른 제품으로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계속해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롱액팅도 있고 이중항체도 있고 SC 제형도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따로 한번 바이오에 대해서 이 레고캠을 설명해 드릴 때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바이오약품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게 바이오약품, 이게 케미컬 약품이에요. 케미컬 약품에도 제네리고 완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개량한 거를 개량 신약, 그리고 신약을 케미컬 신약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칭되는 말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베터, 이 플래톤 기술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이 있어요. 네, 이해가 쉽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살짝만 더 언급을 해드리면요. 항체와 이 항체, 그리고 이걸 끈으로 묶어요. 이게 링커입니다. 그리고 이게 케미칼, 케미칼 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항체와 케미칼을 믹스를 했다. 그래서 바이오와 이 케미칼이 융합돼서 더 발전해 나가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제가 바이오약품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렸던 이유와 ADC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드렸던 이유는 지금 유튜브를 봐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DC가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폭발적인 시장성이 주목되는 이유겠죠? 그럼 잠깐 기사를 한번 같이 보고 올까요? 자,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 드디어 또 머크가 네, 암 치료제 개발 업체 3조 원의 ADC를 인수했죠. 그죠? 임상 진행 중인 그죠? 벨로스 바이오라는 회사를 지금 혈액암과 고형암 치료제로 임상 중인 업체를 갖다가 인수하기로 했죠. 그리고 머크는요.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항암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인수 계약에 나섰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9월 CS 제네릭스 주식을 얘네가 이제 ADC 기업입니다. ADC 비즈니스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10억 달러를 인수하고 항암제 공동 개발을 위해 6억 달러를 선 지급한다고 한다. 이 차세대 항암제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ADC가 항암제 분야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아까 키트루트라고 하는 거는요. 면역관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머크가요. 이 면역관문 억제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키트루다가 뭐냐 하면 암이라는 놈이 굉장히 잘 안 죽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치료를 하고 그래도 자꾸 이제 재발하잖아요. 그래서 생존력이 무지 강한데 이 암세포가 살라고 자기 주위에 이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걸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숨겨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의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면역관 문제는 억제를 투여하면 이걸 걷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알아서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뭐 ADC가 이제 우리가 말했던 항체와 케미칼에 융합돼서 같이 믹스를 해서 병용 임상, 같이 단독 임상이 아닌 병용 임상을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임상에 추사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바이오사 항암제 미래 ADC 개발 경쟁. 자, 그렇죠. 항암제 미래입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죠. 여기에도 이중항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면역 항암제가 1세대가 케미컬 항암제입니다. 항암 치료는요, 보통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해서 자른 다음에 이 방사선 치료로 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항암제를 계속해서 투여하는 거거든요. 이 항암제는 케미컬, 독하잖아요. 매우 독합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머리가 빠지고 못 먹어서 사람이 야여가지고 죽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2세대가 이제 표적 항암제, 항체라고 하죠. 3세대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그리고 이 ADC 이런 것들이 새롭게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 치료제, 이 카티라고 하는 또 이런 신기술이 또 융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바이오의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이 우리 레고캠이 이 바이오 산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차후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ADC 기업에서 국내에서 레고캠이 독보적이고 최고입니다. 근데 ADC를 국내에서도 레고캠만 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도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지.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도 하고 있고 굉장히 알테오젠은 SC 제형으로 유명한 회사죠. 시장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셀트리온은 세계적인 바이오텍입니다. 이제 이미 한국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이 회사가 이중항체에서 국내 대표 회사입니다. 이중항체 나중에 또 따로 언급을 드릴게요. 항체는 원래 단일 클론 항체라 그래서 항원 하나에만 언급을 하는데 양팔에
항체 하나가 두 가지 항원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레고캠, 그리고 에티스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서 지금 ADC 분야에서 전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ADC 바이오는요. 자, 길리어드 미 바이오 기업 이노맥스 23조 원의 인수 추진한다고 이제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이거 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이 많이 폭발적으로 이제 받았는데 이 이뮤노메딕스는 이미 상용화가 된 제품이에요. 유방암 쪽에서 트로데비라는 하는 이거를 길리어드라고 회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텍입니다. 이게 바이러스의 역사라고 봐도 돼요. 모든 치중하는 분야가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타미플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간장약, 간염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데 요거의 미래 분야로 앞으로 먹거리 분야로 항암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티 아까 설명드렸던 카티를 모르면 바이오를 다시 좀 모를 수가 있어요. 카티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ADC 분야 인수했던 게 이제 이뮤노메딕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고케미 이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바이오텍과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가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 레고케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술 수출한 거죠. 보면 자, ADC 항암제 중시스턴에 이 금액 수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 봤더니 지금 이제 이 지금 톡신이 2세대 톡신이 들어간 거예요. 레고케미 톡신 기술에서 굉장히 지금 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파이프라인 한번 볼 건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레고캠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지금 대단 좋죠? 굉장히 지금 ADC 분야 최강자잖아요. 하지만 합성의약품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데 워낙 ADC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죠. 중요한 건 아직 임상 1상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간 게 1상입니다. 임상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죠. 지금 수출한 거는요. 요거예요. LCB71. 요게 지금 아직 임상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임상 된 거예요. 잠깐 이제 보시면 또 요거를 개발 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전임상, 이걸 동물 시험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사람에게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실험실 데이터라 그래서 예, 여기 실험실 쪽에 있는 거고요. 이제 개발 단계, 전임상, 임상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요번에 수출했던 게 어디냐?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ABL 바이오사랑 같이 한 거잖아요. 그죠? 얘네가 이중항체 회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전임상 단계예요. 그리고 중요했던 건 PBD 톡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세대 톡신인데요. 이 케미칼, 이 ADC 의약품은요. 이 독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 독이 우리 혈액 내에서 터지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PBD 톡신을, 이 독한 톡신을 성공시킨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임상으로 들어갔었을 때 여기서 안정성에서 인정을 받고 여기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레벨로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효능은 당연히 검증을 시키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임상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봤고요. 이게 가장 앞서 이제 임상에 들어간 게 요겁니다. 유방암 쪽 헐투. 이제 이건 1세대 톡신인데 MMAF입니다. 톡신이 조금 약한 거예요. PBD 톡신보다는. 요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아까 봤잖아요. 길리어드가 이뮤노메딕스 인수했잖아요. 얘는 이뮤노메딕스는 제품이 상용화가 된 겁니다. 조금 이따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트로델비라고 하는 유방암 치료제를 이미 승인받아가지고 이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이제 머크가 이제 하는 부분도 임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느 과정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레고캠이 충분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곳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으며 3년 연속 ADC 학회, 전 세계 ADC 학회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할 만큼 기술력에 대해서 엄청난 검증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자가 레고캠의 지금 IR 자료입니다. 1997년도 이후 총 406개 ADC 파이프라인이 개발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41%가 임상대기 진입했고요. 현재 20%가 임상 진행 중이고요. 8개 ADC 의약품이 현재 승인됐다고 하죠. 그리고 2010년 이후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ADC 병용 임상의 연관 성장률이 21.48%, 그리고 면역 감염 억제제와 병용 임상 시험은 51.31%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면역 감염 억제제 아까 얘기했죠? 항체입니다. 암세포를 숨기는 그 종양 미세한 걸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온전히 공격할 수 있도록 암세포를 여기에 추가적으로 ADC를 늘려서 가서 항체가 가서 안내해서 묶어버리면 케미칼이 가서 터트려 버리는 겁니다. 쉽죠? 자, 이건 자료된 거지만 어쨌든 연평균 31%가 30% 이상, 제가 봐도 더 성장할 것 같아요. ADC 이 시장 규모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대가 지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분야예요. 길리어드 강과 트루드랩이, 자, 이뮤노메딕스라는 거죠. 이거를 2020년 4월에 출시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인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애틀 제네틱스, 이제 세계적인 지금 현재 ADC 거의 이제 선두권에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로슈, 그죠? 그리고 뭐 화이자, 뭐 제넨텍, 그리고 뭐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회사들, 글라소스미스클라인, GSK라고 하죠. 얘네들이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여기 다 달려들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그죠? 어쨌든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다국적 회사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이 분야에서는 거시경제, 전 세계 경제의 리스크고요. 지금 미국 대선도 이제 결정이 되고 있죠. 민주당 쪽으로 대선은, 상원은 공화당 쪽으로 되는 것 같고요. 하원은 민주당 쪽으로 지금, 하원과 지금 대통령은요 민주당 쪽으로 오고 있고, 그죠? 이런 분위기죠. 뭐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이렇게 됐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이 외에 전 세계 경제의 수축기,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않고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정말 큰 파도가, 리스크가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식에 주식 투자하는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제 거시경제 분석란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봉 차트 분석을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캠의 일봉은요. 자, 보이시죠? 2018년에 대한 차트인데요. 굉장히 이 정도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2020년 3월에 되면서 거래량이 많은 차이가 있죠? 그죠? 거래량이 한번 쫙 동반됐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부분은 본연이 차트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캠은 지금 여기서 한번 슈팅이 한번 쫙 나오고 요 박스권을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요. 그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요렇게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여기서 한번 투심이 결정될 것 같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121선에 정확한 지지를 받았죠. 이 지지가 강하고 첫 번째 요 박스에서 놀고 있어요. 그죠? 여기 돌파하면 여기 돌파하면 여기입니다. 고점 돌파하는 5일선 이탈하지 않은 이상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가격들은 이 옆부분에,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자, 보면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요. 그리고 자,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일봉상 지지가 121선 지지가 강합니다. 일단. 그리고 요 밑에 여기 가격을 다 일봉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체킹을 해놨습니다. 그죠? 첫 번째 지지라인 여기, 그 다음 지지라인 여기, 그 다음 지지라인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